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간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최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전국의 현재 이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전국의 지역별 가격 흐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호제가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강남, 소초, 송파 이런 데가 상승률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구나. 1등은 따로 있다. 1등은 누구냐? 여러분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요거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한국부동산을 하냐, KB부동산으로 하냐, 리치고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단 한국부동산원의 이 주간 데이터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발빠르게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해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이 시기가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 경매는 너무 어렵다라고 놓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무료로 진행되는 히든 멘토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초보분이라고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까지도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히든 멘토 무료 강의에서는요, 경매 권리 분석, 기초적인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선정을 하고 입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와 함께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경매 옥션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5만원 상당의 1개월 이용권을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 보시면 요 십자가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과천이 매매가도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매매가도 제일 많이 올랐고, 위에 있으니까 전세가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와, 압도적으로 과천이 매매 전세 상승 1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남구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송파, 그 다음 서초, 성동, 용산, 마포, 요런 순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가를 또 보니까 안양시 동안구가 또 눈에 띄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에 부산시 수영구도 전세가 좀 많이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니까 성남시 중원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 전세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구, 대구 북구, 그 다음에 광명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안성시, 대구 수성구, 요런 지역들이 지금 왼쪽으로 가니까 3월달에 좀 하락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거제 같은 경우도 매매가는 하락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한눈에 전국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야, 진짜 전국에서 그쵸, 과천하고 강남, 소초, 송파, 성동구, 여기가 정말 매우 뜨거운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발빠른 데이터가 뭐냐? 이제 바로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나 또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참고해서 보는 데이터가 바로 이 수급 데이터라는 거고요. 수급 데이터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굉장히 발빠르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토호제가 다시 재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수급이 급격하게 지금 안 좋아지면서 거래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십자가선을 중심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은 매매 수급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를 볼게요. 자, 강남구는 3월 9일 요때가 이제 제일 뜨거웠고, 그 위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요게 이제 매도자 많음입니다. 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매수자 많음은 지금 급격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려는 사람은 없고
하려는 사람은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서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구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고요. 강북 14개 구를 보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더.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파란색 다시 올라가면서 수급이 이제 한 4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강남보다는 지금 강북이 좀 더 매매나 전세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왼쪽으로 크게 빠진 데가 이제 강원도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매매 수급이나 전세 수급이 조금씩 지금 빠지고 있고요. 울산, 충북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조금씩 전세 수급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매매 수급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다시 밑으로 왼쪽으로. 대전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이시죠? 매매 수급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도자 많음, 매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세종은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매매 수급뿐만이 아니라 전세 수급마저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 그래서 대구는 좀 좋아졌는데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3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전국에서 매매나 전세 수급 제일 안 좋은 것은 대전과 대구다. 그래서 쌍대 지역이 지금 가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매 수급이 안 좋죠. 그래서 광주도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남이나 인천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충남을 보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다시 떨어지고 전세 수급도 떨어지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매매 수급 조금 올라왔지만 뭐 사실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도 지금 다시 또 꺾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자만은 다시 줄고 매도자만은 늘고, 그쵸?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부 다 지금 상황이 다시 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요런 흐름이 지속이 되면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4월달 시작했으니까 두세 달 지나면 이제 6월 정도. 그래서 제가 7월달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전망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올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대부분 상저 하고를 예상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검색해보시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나마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을 가능성이 많지만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상고 하저, 상중 하저. 좀 세게 얘기하면 상저 하폭.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진짜 누구의 전망이 맞았는지 답이 대략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이 아니라 이제 거래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내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나서 한 달 이내에만 하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늦게 신고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급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는 서울에 지금 아파트 내놔도 이제는 뭐다? 더 이상 팔리기 쉽지 않다. 잘 안 팔릴 거예요. 한번 내놔보세요. 안 팔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매도하실 분들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4월달 5월달 안에 매도하시는 게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맞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거래 동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세종이 아주 뜨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종이 지금 열기가 살짝 식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매 거래 살짝 떨어졌고요, 전세 거래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이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한 이런 결과도 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세종은 당분간은 좀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해서 세종에 계신 분들 상당히 아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을 보니까 거래가요, 보세요, 완전 줄었죠. 20.7이면은 작년 이제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이제 9월 중순 이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폭 지금 감소를 했다. 그리고 문제는 매매 거래만 감소를 한 게 아니라 전세 거래마저도 급속도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전세 둘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매 거래 떨어지고 전세 거래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천도 매매 거래 떨어지고 전세 거래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부 다, 특히 이제 서울이 굉장히 밑으로 왼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매매 거래, 전세 거래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광주, 부산,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전부 다 지금 거래가 왼쪽이나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즉 매매 거래가 감소하거나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혼자 위로 올라가는 애가 있죠. 바로 전북입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여전히 지금 활발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 거래가 살짝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는 고만한데 매매 거래가 대전이 살짝 지금 증가를 좀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뭐예요? 전부 다 매매와 전세 거래가 둘 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토호재로 인한 이제 열풍은 다 끝났다. 식었고 지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8년에 자산시장과 아주 유사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폭락 너무 무섭죠?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줄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2008년에도 똑같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정말로 위험한데요. 여러분들 자산 관리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달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은 자산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잘 각자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